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우 시절 원우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쿠나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영화 두 편을 가지고 새로운 발굴 탐사를 떠나볼 생각인데요. 네, 저희가 지난 제8요일이랑 그린북 때부터 네. 이제 한번 녹음할 때 두 음. 편의 영화에 대해서 네. 메인 발굴을 서로 나눠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때마다 저희가 약간 나름의 공통점이나 네. 뭔가를 이제 구심점이 되는 주제를 하나 잡아놓고 네.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커플링되는 영화들을 맞아요. 맞아. 선정하고 있는데요. 네. 바로 지난번에는 그런 면에서 어떤 장애나 편견에 대해서 세상의 편견에 대해서 어떻게 인류가 바라보고 네. 저항해 왔는지 음. 그런 주제에 관해서 저희가 좀 영화를 다뤄봤다면 네. 이번에는 동서양에서 음. 바라보는 사랑에 대한 사랑. 시정에 대한 로맨스에 대해서 다만 동양에서 대표적인 네. 작품 하나와 서양의 2000년대 즈음의 작품 하나를 저희가 선정해서 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제가 준비한 작품은 동양의 왕가위 감독의 화양연화고 킹 시즐즈요. 네. 그리고 원우 씨가 준비한 작품은 저는 노트북이라는 대단한 작품이죠. 뭐 정말 또 많은 분들의 인생작으로 네. 손꼽히는 레이첼 맥아담스가 네. 이제 범세계적 스타가 됐던 그렇죠. 작품이 아닐까. 네. 발돋움했었던 그렇죠. 그런 작품이죠. 오늘부터 네. 저희는 2주에 걸쳐서 네. 두 편의 영화를 발굴하고 또 하나의 영화당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그렇죠. 일주일씩 발굴을 해볼 생각인데 네. 요렇게 두 작품을 이제 연이어서 견주게 되신 이유는 그 사랑에 대한 뭐 동서양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뭐 동양 영화 한 편과 서양 네. 영화 한 편을 한번 다뤄보자. 네. 저희가 주제 의식까지 생각은 안 했고. 네. 그렇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네, 네. 한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네. 이렇게 저희도 한번 기대되는 마음으로 방송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랜만에 돌아온 우리 조쿠나 셰프님께서 화양연화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청취자분들에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영화는 어떤 영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영화는 이제 뭐 왕가위 감독이 연출을 했고 네. 양조위라는 아주 세계적인 네, 그 섹시한 남자 배우와 너무 멋있어요, 진짜. 또 장만옥이라는 네. 동양을 상징하는 네. 저는 배우라고 생각해요. 오. 장만옥의 마스크가 음. 그 동양적인 아름다움과 네. 그 내면의 단단함을 네. 표현했던 이 두 명배우가 네. 왕가위라는 사람을 통해서 네. 아주 감각적으로 연출된 그렇죠. 영화죠. 희대 스타일리스트죠, 정말. 그렇죠. 왕가위 감독은. 왕가위 감독 좋아하세요?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네. 왕가위 감독을 뭐 그냥 짧게 생각하시는 뭐 이게 뭐가 있나요? 뭐 왕가위 감독 하면 뭐 떠오르는 게 있나요? 이미지가? 그러니까 이번에 다루게 된 화양연화가 저는 왕가위 감독이 대표적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 사람의 어떤 정점이라고도 생각해요. 물론 일대종사를 꼽는 분도 계신데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화양연화가 이분의 정점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는 분인데 이제 영화를 이렇게 뭐 친절하거나 그렇진 않죠. 네. 그래서 굉장히 감각적이다 그런 생각 저도 갖고 있어요. 제가 왕가위 감독의 영화를 저는 사실 화양연화밖에 안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나무위키의 설명을 그래서 한 줄을 빌려봤는데 네네. 왕가위 감독에 대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과 허무, 고독의 주제를 다룬 영화들을 주로 연출하며 네. 각본 역시 집필하였다. 독특한 영상미로 네. 90년대 엄청난 붐을 일으키며 네네. 90년대 문화의 아이콘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전 뭐 적절한 설명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네. 표현을 하는데 90년대 홍콩 영화의 아주 상징적인 인물인 건 분명한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에도 사실 많은 뭐라고 하죠? 시네필들 아니면 이렇게 매니아들 뭐 그 어떤 키즈들한테 네. 필름 키즈들한테 뭔가 새로운 영감을 줬었던 그렇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젊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네. 감독으로 이제 추앙받고 있는데요. 네. 근데 저는 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왕가위 영화를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왕가위를 보고 싶다라는 게 이 유명세에 의해서 네. 나도 한번 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뭔가 선뜻 손이 가지 않았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제가 왕가위 감독의 영화로 이제 대표적인 게 네. 아비정전, 그렇죠. 뭐 중경삼림, 그렇죠. 사실 중경삼림 많이 꼽으시죠. 그리고 네. 뭐 타락천사, 네. 해피투게더, 그러니까 장국영이라는 배우랑 네네. 많이 작업을 하셨었고 또 다른 페르소나가 이제 양조인데 맞아요. 그리고 뭐 화양연화,
그러면 일대종사 뭐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화양연화라는 이름이 일단 너무 이쁘잖아. 맞아요. 그리고 화양연화라는 영화를 되게 인생 영화라고 꼽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그런 미디어의 평을 듣고 언젠가 저걸 꼭 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20년 만에 거의 보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 보신 거군요. 저는 2022년 12월에 처음 봤습니다. 화양연화를. 네, 네. 저는 그때까지 버킷리스트라고 손꼽아 왔지만 네. 그거는 관념적인 언젠가 네, 명목적인 저의 버킷리스트지 네. 실제로 제가 보고 싶었던 건 아닌 것 같다. 20년이나 20년이나 미룬 거 보면 그러다 마침내 2022년 12월에 이제 혼자 한번 보고 네, 넷플릭스로 네. 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준비하면서 한 서너 번 봤죠. 네. 어떠셨어요? 어떤 영화인가요? 뭐 감상을 나중에 다시 더 얘기하겠지만 네. 일단 한 줄로 얘기하면 한 호흡으로 보기 좀 힘들었다. 아, 정말요? 저는 좀 굉장히 재미가 없었다. 지겨웠다. 힘들고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번 12월에도 그러셨어요? 네. 어.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 네네네. 계속 마찬가지. 오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이 영화를 하신 거네요. 네. 왜냐하면 이 재밌는데? 영화에 대한 위상이 좀 궁금했고 예, 예. 그 위상 제가 아닌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어도 사람들이 얼마든지 인정하는 게 그 Everything 뭐 Everywhere All at Once. 네, 에올. 에올 그 영화 제가 뭐 네.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 네. 그런 스타일의 영화 정말 저는 희대의 명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주변에 정말 그렇게 칭찬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그 영화를. 근데 저는 뭐 제 취향이 아니다 이건데 네. 영화가 잘못됐다가 아니, 취향이 아니라. 아닌 걸 뭐라고 누가 할 거야? 화양연화는 취향일 것 같았거든.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네. 취향일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저는 재미는 없었다. 네. 재미는 없었으나 네네. 다만 어떤 이들이 음. 아주 복수의 많은 분들이 네. 인생 영화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도 있겠다. 왜들 좋아하는지는 좀 알 것도 좋아하는지 같다. 알겠다.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영화를 이렇게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이 상대방이 네. 서로가 중시하는 가치나 네. 집중하게 되는 것들을 집중하고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어렴풋하게나마 우리가 그렇지. 한 사람을 알아갈 수 있는 과정이겠다. 좋아. 영화를 나눈다는 건. 접근 좋은데요. 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이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네. 영화를 좀 소개해드리면 네. 이 영화가 2000년작이더라고요. 맞아요. 90년대 아마 아비정전이 1990년에 개봉했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딱 10년. 그 왕가위 붐에 저도 뭐 원우 씨랑 동일한 입장인데 네. 정점에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음. 중경삼림, 화양연화 네. 이 작품이 저는 제일 네, 많이 네. 들어왔던 작품들이거든요. 집대성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네. 왕가위를 이제 설명하는. 네. 근데 영화의 줄거리를 딱 한 줄로 압축하면 네. 이렇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집 사는 이웃 부부간의 네. 바람과 맞바람. 그렇지. 네. 그거죠. 그냥 이게 전부거든요. 내용만 근데 보면. 이게 각각 결혼한 유부남녀가 네.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들과 네. 맞바꿔서 눈이 맞는 이야기를 네. 그린 영화예요. 그냥. 맞아요. 옆방에 이렇게 월세를 살게 된 네, 상당히 홍콩에서 상당히 1960년대. 현실에서라면 아주 더러운 케이스인데 굉장히 경멸적인 표정으로 얘기했어. 네. 이 넘어서는 안 되는 감정을 네. 서로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네. 역설적으로 더 애틋하고 음. 이것이 아쉽다. 네. 요 부분을 이런 포인트를 아주 감각적으로 포착한 영화다. 라고 저는 생각을 일단 크게는 했어요. 네. 뭐 혹시 원우 씨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이 영화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줄거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하신 대로 딱 그거예요. 근데 이 영화의 핵심은 조 셰프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줄거리가 아니죠. 그렇죠. 이 영화의 핵심은 이제 스타일이고 저는 정반대로 이 영화를 오히려 노트북보다 이 영화가 더 한호흡에 보이는 영화였어요. 아, 그랬어요? 네, 저는 오히려 노트북은 한번 쉬다가 봤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볼 때는 심지어 빠르게 좀 봤고 네네네. 그랬는데 준비를 위한 준비. 화양연화는 왜냐면 제가 놓친 게 있는지 보려고 보니까 화양연화는 이번에 준비하면서 다 정속으로 봤고 물론 뭐 두세 번째 볼 때는 끊어본 적도 있었는데 처음에 볼 때는 저는 한호흡에 쫙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영화를 보면 그냥 1960년대 홍콩으로 내가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비가 쫙 내렸다가 그 홍콩의 그 습기, 내가 살아본 적도 없는 공간의 시대이지만 그 습기와 그 아주 홍콩만의 느낌과
이 사람들의 감정이 그냥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 영화가 나왔을 때는 인스타그램이 없던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영화가 했던 그 센세이션의 되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향후 20년 뒤에 등장할 인스타그램, 그 여러 가지 SNS 중에서도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인스타그램은 시각적인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음. 그거를 예견하고 있었던 아하. 일종의 인스타그램스러운 비주얼의 시작이었다. 그러니까 그 미학이 얼마나 네, 점점 더 중요시될 건지를 예견하는 영화다. 그렇죠. 그래서 스타일로만 해서도 영화가 완성될 수 있다는 걸 예견하고 있는 작품이었다. 되게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왕가위가 그렇게 추앙받는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또 저는 인생 감독으로 왕가위를 꼽진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때깔이 되게 좋아. 엄청나게 좋아. 근데 그리고 대체가 불가능해요. 다른 어떤 감독을 데리고 와도 맞아요. 이렇지 않아요. 근데 왕가위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약간씩 뻥나는 영화들이 있어요. 2046 이런 거는 보면은 진짜 좀 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 근데 화양연화에서 얘기가 이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쵸. 계속 주목은 하게 되지만 하지만 이제 되게 독보적인 영역이 있는 그런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이 영화에 대한 감상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네. 되게 저도 약간 원우 씨랑 비슷한데 네. 저는 상당히 그 서사 중심의 영화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감각적으로 뭔가 이루어지고 이 내용이 좀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일단 서사가 저는 이해가 안 되면 네. 이 뭐야? 라고 반감이 먼저 드는 네. 타입이구나. 네. 그래서 제가 그 에올도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고 이 영화도 그렇게 제가 한 호흡에 보기가 좀 어려웠다. 네. 이런 마음인데 이거는 제가 어떤 예술 작품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제가 아직은 더 넓지 못한 부분이다라는 생각도 뭐 해요. 그런 걸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났을 때 제가 과연 이 영화를 한 호흡에 볼 수 있을까? 이것도 제가 그만큼 더 수용력이 넓어졌을 때의 저를 꿈꾸면서 좀 기대하게 됐었고 줄거리를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이번에 피는 그 정도 할까요? 좋죠. 줄거리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하게 줄거리를 설명하면요. 1962년이 배경입니다. 이제 홍콩의 한 아파트에 두 가정이 이사를 해요. 근데 이제 바로 양조위가 연기한 넷플릭스 버전의 자막에서는 주모은이라는 남자가 있고요. 장만옥이 연기한 진부인네 부부 이 같은 날 들어와요. 맞아요. 이 아파트랄까? 이 다세대 주택이랄까? 홍콩 특유의 그 주거 방식이죠. 그 당시 굉장히 좁아 보이는. 굉장히 지금도 홍콩 여행 가시면 사실 비싼 가격에 비해서 그치. 되게 협소한 룸에서 주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곳은 좀 희한하게 보이는 게 우리로 따지면 약간 마치 룸쉐어를 하는 것처럼 거의 연출이 돼요. 그 급이죠. 그래서 거실도 공유하고 부엌이나 거실은 공용 공간이 돼 있는 것 같고 물론 모르겠어요. 그 방 하나하나를 세부적으로 보여주지 않아서 또 그 안에 주방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뭔가 지금 느낄 때는 부엌이나 거실은 이제 공용으로 사용하고 각 가구들이 방만 단독 공간으로 이제 나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마치 뭐 에어비앤비나 그렇죠. 이런 거 하듯이 맞아요. 이 부엌이라는 공용 공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왜냐면 거길로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서 자꾸만 이웃집 사람들과 마주치면서 뭔가 스토리가 전개될 것 같은 상황이 배경이 일단 성립이 되죠. 그리고 집 전체의 주인이자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손여사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뭐 일종의 뭐 반장 같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뭐 되게 오지랖 넓은 동네 주민 대표 같기도 하고 같은 느낌. 동시에 그 각 가정의 속내를 어렴풋이 짐작하는 이 거간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눈치를 좀 보게 되는. 눈치를 보게 되고 또 그분이 눈치를 채고 약간 넌지시 쿡쿡 찔러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오지랖을 부리기도 하는. 이런 부엌과 거실이라는 공용 공간에 각 가구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게다가 손여사가 이제 마작이라는 게임을 좋아하니까 요걸 통해서 사람들을 자꾸 이제 모이게 만들죠. 밥도 같이 먹자고 하고. 그러면서 진부인과 주모은의 배우자들이 불륜 관계가 된 게 아닐까. 모르지. 근데 그 전부터 불륜 관계여서 서로 이웃집으로 이사 왔는지도 모를 일이죠. 이것도 아직 이것도 안 나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의 해석에 의하면 둘이 불륜이 아닌데 이 양조위와 장만옥이 자기들의 사랑을 위해서 그들이 불륜한 걸로 한 거다라는 해석까지 하시는 분들도 제가 좀 읽어봤는데 어찌 됐든 서로 서로의 배우자가 불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핑계 삼아서 주모은과 진부인이 서로 약간 연대하듯 어울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는 이 두 사람마저 서로 사랑하게 되는 음. 즉 쌍불륜이 벌어지는 그렇죠. 네. 더블 불륜. 그것이 이 영화의 메인 서사인데 네. 아주 사실은 뭐 벗겨내고 보면 아주 추악하기 이를 데 없는. 네. 근데 이게 뭐 막 둘이 서로 이렇게 어. 사랑한다 뭐 이런 정확한 메시지가 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죠. 네. 네. 그 근데 아닌 게 또 이 영화의 미학이죠. 네, 미학이고 네. 그 어떤 아쉬운 음. 뭐 선을 넘을 듯 말 듯 네. 그러다가 결국은 또 이루어지지 않고 네. 각자가 또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네. 형태인데 어떤 대단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없어요. 그들이 끝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다만 이 영화는 그 안에서 갈등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아주 감각적으로 네.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려내고 있다. 이 영화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제가 저의 감상에 대해서 네. 나눌 수 있도록 왠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주 그냥 그 가루가 되도록 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아니요, 까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 영화 까지 않습니다. 네. 이 영화 팬들이 좀 많아서 까지는 않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목요일에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